그날 구급차 앞에서 내가 본 아기가 누구 딸이었는지 오늘 여기서 끝까지 묻겠다고 스텔라장이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공 실장의 눈동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상 시작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텔라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은 공 실장의 숨소리, 손끝 떨림, 말하지 못한 사과까지 다 짚어내겠다는 눈빛이었고요. 공 실장은 의자 끝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붙들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태주는 복도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덮고 살았던 20해를 떠올렸습니다. 모태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놓았던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고요. 내가 그때 눈을 감았던 대가를 지금 통으로 갚는 중이구나. 모태주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텔라장은 서랍에서 오래 숨겨둔 상자 하나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공 실장은 결국 노란 천으로 감싼 앨범을 가져왔는데요. 스텔라장은 앨범을 넘길수록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민경채의 어린 얼굴, 쌍꺼풀 없는 눈매, 코끝의 라인, 귀 라인의 각도까지. 이건 제 손녀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이네요. 스텔라장이 낮게 말했는데요. 공 실장은 끝내 변명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스텔라장은 결심했습니다. 말 대신 숫자로 확인하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스텔라장은 민세리, 민경채, 공 실장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어보냈습니다. 며칠 뒤 봉투가 돌아왔습니다. 스텔라장은 혼자 응접실에 앉아 칼을 들었는데요. 손이 떨려 칼끝이 편지를 긁는 소리가 거칠게 났습니다.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스텔라장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세리 민두식, 불일치. 민세리 민경채, 불일치. 종이를 넘길수록 더 날카로운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민경채 공실장, 일치. 스텔라장은 고개를 젖혔고 천장을 한동안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 딸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사실 공 실장의 딸이었단 말이네요. 모간이 바짝 말라 말끝이 자주 끊겼습니다. 그 순간 스텔라장의 머릿속에 미소 얼굴이 번쩍 떠올랐고요. 그렇다면 미소는 대체 누구 딸이었는데요? 모태주가 조심스레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태주는 봉투 위에서 얼어붙어 있는 스텔라장의 손을 잠깐 보다가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결과 확인하신 거죠? 스텔라장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내 손녀 아니래요. 그리고 민경채도 내 딸이 아니래요. 모태주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럼 호세가 남긴 말, 루시아가 붙잡고 있던 기억, 전부 어긋난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스텔라장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병원 앞에서 내가 본 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세요. 모태주는 20살도 되지 않았던 그날을 꺼냈습니다. 구급차 2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는데요. 한 대엔 루시아가, 다른 한 대엔 임신한 상태로 쓰러진 민경채가 실려 있었습니다. 모태주는 첫 번째 구급차를 뒤쫓아 뛰어들어가다가 잠깐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끌어안고 병원 반대편 출구 쪽으로 뛰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눈빛이요. 지금 공 실장과 똑같았어요. 스텔라장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 눈이었겠지요. 모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애 둘을 바꿔치기 했고 진짜 엄마에게는 숨이 끊어진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던 거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변명할 틈도 핑곗거리도 더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태주는 민두식의 요양병원 방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도 함께였고요. 네 사람은 오래 미뤄둔 결말을 직접 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 입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모태주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민두식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넌 스텔라 장 사람 아니었냐? 저도 이제 선택해야겠더라고요. 선한 사람들만 부서지는 꼴, 더는 못 보겠습니다. 민두식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섞여 역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꺼내봐라. 그리고 들을 말이 있으면 듣겠다. 경비가 자리를 뜬 3분의 공백을 노려 그들은 침대를 밀어 복도를 건넜습니다. 문태경은 의료 카트를 앞에 세워 시선을 가렸고 루시아는 의무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더니 경비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35 환자 산소 포화도 급락이요. 검사실로 긴급 이동입니다. 경비는 귀찮다는 듯 지나갔고요. 비상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병원 스피커에서 경보가 터졌습니다. 민두식 환자 위치 확인 바랍니다. 모든 출입문 잠금 전환합니다. 세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걸렸네요. 뛰어야죠. 문태경이 문을 발로 차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이쳤습니다. 그들은 차에 민두식을 실어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모태주가 운전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꽉 잡으세요. 이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민간과 거실엔 두툼한 봉투와 차가운 침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고 스텔라 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종이입니다. 민세리 민두식 불일치, 민세리 민경채 불일치라는 문장이 읽히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민경채와 민세리에게 꽂혔습니다. 민세리는 숨을 들이켰고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어서 민경채 공실장 일치라는 문장에 공실장은 그대로 무릎을 꺾듯 주저앉았습니다. 경채야 미안하다. 공실장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경채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받으면서 버텼는지 하루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내 손녀라고 믿고 키웠는데요. 믿는 대로 키웠는데요. 민두식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경채야, 넌 내 딸 아니다. 그 한 문장이 거실의 공기를 갈라버렸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흔들렸고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스텔라가 확인했어. 피도 검사도 기록도. 넌 공실장 딸이야.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사기였고. 민경채는 발을 휘청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가짜라고 잘라버리면 끝입니까? 민두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가 끝이면 다행이지.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 씨 사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민경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나 좀 보세요. 나 아직도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 민두식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부터 가짜 딸 없어도 숨 쉬는데 문제 없다. 그 말은 너무 잔인해서 차라리 욕설이 편했을 정도였습니다. 민경채는 다리가 풀려 끌려나갔고 공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 욕심이, 내 거짓말이. 루시아는 흔들리는 공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도 살아서 끝까지 죗값 치우세요.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밤, 공실장은 집 뒤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발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소야 세리야, 누구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니? 공실장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발을 헛디뎠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쾅 소리는 비어있는 집을 2번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구급차가 울었습니다. 처음도 끝도 구급차였구나. 루시아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 말라버린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뒤 공 실장은 다리를 절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한쪽 다리는 회복까지 오래 걸린다고 말했는데요. 공 실장은 침대 난간을 잡고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부린 대가면 그냥 끌어안고 살지 뭐. 그 말이 스스로를 겨눈 칼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민간그룹 이사회는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모두가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요. 문태경이 회의장 중앙에 섰습니다. 문태경은 축하가 아닌 책임을 준비한 얼굴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지팡이를 짚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된 사람에게 자리를 맡긴 거였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맡기겠다. 손들이 들렸습니다. 1명, 2명, 거의 전원. 문태경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문태경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게 무너진 뒤에 얻은 자리라서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대신 책임져야죠. 무너진 사람들까지 함께 업고 가야 하니까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던 거짓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세리는 자신이 믿고 기대던 발판이 사라졌다는 걸 천천히 인정했고요.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순간에도 민세리는 한 박자 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사람 함부로 판단 안 하겠습니다. 저도 상처 준 적 많았더라고요. 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면요. 이제 서로만 안 망가뜨리면 됩니다. 더 이상은 누구 딸, 누구 손녀 같은 이름표 없이 각자 이름으로 살아봅시다. 민세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딸로 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모태주는 마지막 숙제를 들고 스텔라 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민간에서 일했던 사람 중 하나로만 기억해주세요. 스텔라 장은 피식 웃었는데요. 금세 그 웃음이 쓸쓸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벌써 선 긋는 소리를 하네.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세리를 손녀라고 믿고 살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고까지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네. 대신 내가 본 걸 눈 돌리지 않고 꺼내준 건 인정하마. 모태주는 허리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살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면서요. 그 말 마음에 드네. 2번은 이런 집안 만들지 말자. 루시아는 어느 날 혼자 미소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미소야,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우리가 누구였고 누가 널 사랑했는지. 그래도 있잖니. 내가 떠난 뒤에야 우리가 진짜를 찾기 시작했어. 그건 인정해야 하겠더라고. 돌아오는 길 문태경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미소한테 자랑하고 왔어요. 우리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산다고.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 저도 같이 지키겠습니다. 회장으로서든 한 사람으로서든요. 루시아는 미소를 떠올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혹시 알아요? 위에서 미소가 둘이 좀 잘해봐 이러고 있을지. 둘은 동시에 웃었는데요. 그 웃음 속에는 한과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아주 얇지만 분명한 빛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곧 평온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지팡이를 짚고 집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잘라낼 건 잘라냈다. 그런데 빈자리엔 무엇을 채워야 하지?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래전 서류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포대기 자수 표식과 신생아 기록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지? 옛날 산부인과 보조 간호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포대기 안쪽에 MS라고 자수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장부 한 귀퉁이에 루시아 이름 옆에 M이 적혀 있었고요. 민두식의 손이 지팡이를 3개 움켜쥐었습니다. 그 말, 지금 바로 여기 와서 하게. 통화가 끊기자 민두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오리는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람의 중심이 아직 남았던 겁니다. 저녁 4사람 민두식, 루시아, 문태경, 모태주가 작은 응접실에 모였습니다. 보조 간호사는 구겨진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 바꿔치기 소문이 돌았는데요. 다들 쉬쉬했어요. 저는 기록 담당이라 마지막 확인을 했고요. 포대기 자수 표식이 사라진 시각과 전등이 깜빡였던 시각이 일치했더라고요. 보조 간호사는 손을 떨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묘한 건요. 신생아 체온 재측정 기록에 M 표시가 2번 찍혀 있었고 그 옆에 S가 연필로 덧칠돼 있었어요. 정식 기록엔 없는 흔적이었고요. 루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번의 M 미소를 뜻하는 M이 2번. 문태경은 이를 닦듯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포대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기록 자체를 한 번 더 만졌다는 의미네요. 모태주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우리를 20회 동안 묶어둔 손이 하나 더 남아있는 거죠. 그날 밤 스텔라 장은 혼자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보조 간호사의 증언을 들은 뒤 어쩐지 머릿속 어딘가가 계속 간지러웠거든요. 결국 얇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지 기록 미완이라는 글자. 봉투 안에는 복사본 같은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구석에 볼펜으로 급하게 끄적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등이 깜빡인 시각 237, 공실장 휴게실 이탈 235, 낯선 남자 복도 통과 236. 스텔라 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 누구지요? 스텔라 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호세. 스텔라 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야, 아직 한 사람을 더 불러야 하겠어. 새벽 민간가의 작은 서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모태주, 민두식, 그리고 스텔라 장. 마지막으로 호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진 채 호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구급차가 2대였지요. 포대기의 자수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전등은 2시 37분에 깜빡였고요. 공실장은 2시 35분에 휴게실에서 나갔고 2시 36분에 낯선 남자가 복도를 지났답니다. 호세 씨, 혹시 그때 병원에 있었습니까? 호세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또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호세는 아주 오래 귀퉁이만 보고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지키려다 누군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대기의 자수 그 M은 미소의 M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다른 의미였거든요. 머리여 제 누이의 약자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호세의 입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날 공 실장이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전등이 꺼진 틈을 타복도로 들어갔고요. 포대기 2개를 확인했어요. 자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저는 공 실장이 가져가려 한 포대기의 자수를 다시 달아놓으려 했습니다. 적어도 진짜가 어디 있는지 나만은 알 수 있도록요. 그런데 호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다른 손이 먼저 달려 있었더라고요. 누군가가 기록을 앞당겨 수정하고 있었고 자수는 다른 포대기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손이 누구 손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또 다른 손, 또 다른 범인. 스텔라 장은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공 실장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누군가가 뒤에서 줄을 더 당겼다는 것이고요. 루시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손을 찾는 게 우리의 마지막 숙제네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 전산 로그. 야간 근무자 출입 기록. 그날 복도 CCTV가 꺼졌다 켜진 시각. 전부 다시 긁어모으겠습니다. 모태주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눈을 감지 말죠.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끝까지 끌어내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민간가는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박 변호사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자 명단 전부 소환해. 한 줄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마. 민두식은 자신이 만든 지옥을 스스로 치우겠다는 듯 더 냉정해졌습니다. 동시에 루시아는 미소의 낡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면서 살 거야. 문태경은 회장실 문을 닫고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졌지만 동요는 없었습니다. 모태주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20회를 묶은 끈, 20날 안에 끊어내자. 며칠 뒤 작은 단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기록실 열쇠가 일시 반출로 찍혀 있었고 반납 시각이 애매하게 지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빌려갔다면 생기기 어려운 지연이었고요. 열쇠를 가져갔다 반납한 사람 이름이 놀랍게도 오래전 민간협력업체 직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서명 필체가 공실장의 오래된 메모와 묘하게 닮아 있었고요. 스텔라 장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공실장 혼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공실장 뒤에 누군가가 더 있었네요. 민두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모두 끝낸다. 민간가의 응접실 테이블 위에는 처음과 같은 봉투가 한 장, 그리고 새 서류철이 놓였습니다. 모인 이들은 예전과 같았고 한 사람만 달라졌습니다. 공 실장이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습니다. 공 실장은 초췌해 보였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공 실장,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날 밤 당신 혼자 아니었지요? 공 실장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 안의 공기가 움찔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공 실장은 손을 꼬았다 폈다가 마침내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록실 부서장. 그 사람이 열쇠를 줬고 전등을 껐다 켰고 자수 표식을 옮겼습니다. 저는 포대기를 안고 도망치기만 했고요. 공 실장은 휠체어 팔걸이를 3개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름을 바꾸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루시아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왜 협력했습니까? 공 실장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경채가 내 딸인 걸 알게 되면 이 집에서 한순간에 버려질까 봐요.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약속했거든요. 딱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모태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20회를 망가뜨렸네요. 공 실장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20번도 넘게 망가뜨렸습니다. 민두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름을 대. 남은 길은 하나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래된 명단의 어느 귀퉁이에도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태경은 즉시 팀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오세요.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피로한 얼굴, 지친 눈, 그래도 꺾이지 않은 목소리. 그날 늦은 밤 전화가 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이름이 확인됐고 자수 바꿔치기, 기록 조작, 열쇠 반출 조각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스텔라 장은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미소야, 이제 정말로 끝난다. 루시아는 창밖의 어둠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으로
새벽빛이 아주 얇게 스며드는 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주 조용한 식탁에서 그들은 각자의 컵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축배를 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 덜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건 결국 무너지고 진짜만 남더라. 루시아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진짜를 버티게 하는 걸 만들어야죠.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책임.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기록으로도, 말로도. 모태주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지 않는 용기. 점심 무렵 루시아와 민세리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민세리가 자신을 향해 말했는데요. 엄마,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미소가 원했던 삶 같아서요. 루시아는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내가 원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 대신 길고 조용한 숨을 나눴습니다. 슬픔이 조금씩 구조를 찾는 시간이었고요. 돌아오는 길, 문태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기록 조작 전산 로그에서 마지막 흔적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한 번 더 접속했다가 스스로 지운 흔적입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끝은 늘 한 번 더 있네요. 루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압니다. 우리는 그 끝이 와도 서서 버티겠다는 걸요.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무겁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정확해 보였습니다. 민두식은 지팡이를 짚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도장은 한때 가짜의 기둥을 찍던 도장이었고 이제는 진짜의 약속을 찍을 도장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작은 쪽지에 도장을 꾹 찍고 그 위에 글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사람. 민두식은 그 글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모태주,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조심스럽게 서 있는 민세리. 민세리는 아주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그 말은 칼이 아니라 붕대처럼 들렸습니다. 상처는 깊고 오래였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아물겠지요. 그 집은 이제 거짓말 없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종이 위에서 하얀 여백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여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 쓰인 첫 줄의 간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걷어냈고 이제 진짜를 견디겠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조금 덜 비겁한 내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110회 이후 전개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예고편 대본이었습니다. 인물들의 감정선과 서사는 기존의 설정을 따르면서도 남아있던 빈틈, 기록 조작의 또 다른 손을 마지막 갈등의 씨앗으로 남겨두어 다음 전개에 대한 기대를 만들었고요. 민두식의 책임, 루시아의 결심, 문태경의 실천, 모태주의 속죄, 민세리의 변화까지 단계별로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배치해 몰입감을 유지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